건축기사 필기시험 건축구조 과목에 대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총정리 강좌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뭐 포괄적인 내용 말고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은, 자, 대충 이제 6개 정도의 그림을 통해서 캔틸레버보 2개, 양단 단선 지지보 2개, 양단 고정보 2개, 요 6개에 대해서 자, 자유단의 집중하중이 왔을 때, 전체 경관의 등분포 하중이 왔을 때, 중앙에 집중하중이 왔을 때, 전 경관의 등분포 하중이 만제되었을 때, 가운데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전 경관의 등분포 하중이 만제되어 있을 때, 자, 형태의 변화가 하중을 받게 되면 이런 휨 변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휨 변형이 들어오는데, 이런 형태로요. 자, 각도의 변화, 처진 각보다 이 처진 값들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 묻고 있죠. 따라서 이 6개의 구조물의 길이, 랭스, 그 다음에 탄성계수 E, 단면의 차 모멘트 I, 이거 보통 휨 강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길이와 휨 강성이 모두 같다라는 조건을 걸게 되면 요 최대 처짐입니다. 이 I분의 P일 때는 L의 3승, 최대 처짐입니다. 이 I분의 WL의 4승, 집중하중이니까 이 I분의 PL의 3승, WL의 4승, 4제곱이죠. 자, 이 I분의 PL의 3승. 이 형태 자체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집중하중이 작용하면 경관의 몇 제곱입니까?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집중하중일 때는 2의 3승, 8배의 처짐이 증가하고, 분포하중이 작용할 때는 W일 때는 L의 4승, 4제곱이니까 길이가 2배로 되면 처짐은 2의 4승, 16배로 간다는 거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단면의 저항 능력인 I죠. I. 단면 2차 모멘트가 분모 쪽에 있다는 거죠. 탄성 계수는 재료마다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같은 면적일 때 이런 형태보다 이런 형태가 폭 곱하기 높이의 3승, 즉 이쪽이 BH의 3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출제하죠. 보의 높이를 2배로 크게 하면 처짐은 어떻게 됩니까? 2의 3승이니까 8분의 1로 처짐이 감소된다는 것.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이 6가지는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 개수 처리를 3분의 1이고요. 8분의 1이고요. 4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84분의 5죠. 5. 여기는 384분의 2. 192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여기는 38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시험에 대비해 주셔야 되겠고, 이쪽에 처진각은 16분의 1이고, 이쪽에 24분의 1이죠. 24분의 1이고, 이쪽에 처진각은 16분의 1이다. 물론 뒤에는 2i분의 P1대1의 제곱이고, 여기는 W1대1의 3승인데, 시험에서 이 두 개를, 자, 숫자에 대해서 처진각의 크기를 비교해 달라라는 형태로 묻고 있습니다. 자, 형태는 동일한데 숫자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 자, 이 6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역학적인 처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RC 구조에서
자, 이런 처짐들을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을 단순 지지다, 1단 연속이다, 양단 연속이다, 캔틸레버다. 이렇게 지지 조건을 제시해주고, 보냐, 막대부재죠. 일방향, 슬래브냐, 판부재죠.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표가 있는데 이 시험에 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문제 제목이 처짐을 검토하지 않는다, 처짐을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한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럼 처짐을 유발하는 요인은 L들이죠. L. 길이가 2배만 돼도 처짐이 8배, 16배 이렇게 커지니까 길이를 제한을 겁시다. 랭스죠. L을 제한을 하는데, 자, 보는 16부터 시작을 해서 2.5씩 늘어나죠. 플러스 2.5. 그럼 이쪽은 18.5분의 L이고, 여기는 21분의 L이고, 여기는 2배죠. 이렇게 2배의 관계가 있다. 슬래브는 20부터 시작해서 4씩 늘어나죠. 24, 28, 자, 곱하기 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이 표를 알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시험 문제 또 많이 묻고 있으니까, 자, 이 내용 또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들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몇 년 지났을 때 총 처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여기 또 하나의 시험 문제의 제목이죠. 총 처짐.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 역학적인 내용 하나, 구조 제한적인 내용 하나, 이제 총 처짐을 계산하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 탄성 처짐에다가, 자, 장기 처짐이라는 걸 더합니다. 이때 이 장기 처짐 식이 탄성 처짐 곱하기 1 플러스 50 로 프라임 분의 시간 경과계수, 그 사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 형태가 또 계산 문제 형태를 빌려서 많이 출제를 하죠. 탄성 처짐은 시험에서 숫자로 주죠. 이걸 순간 처짐이라고도 하고 즉시 처짐이라는 용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로 프라임은 압축 철근비고요. 압축 철근비. 이 시간 경과계수 크 사이라고 부르는데요. 3개월일 때 1.0, 자, 시간 경과계수요. 뭐 1.0, 1.2, 1.4, 1.8, 뭐 2.0 이런 최대값은 1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산할 때는 이 값을 주죠. 압축 철근비는, 자, 보의 단면에서 인장 쪽 철근 이거 말고요. 위에 있는 철근들을 압축 철근이라고 하는데, AS 프라임을 보의 폭과 유효 깊이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AS 프라임을 BD의 형태로 나눈 값이 압축 철근비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단철근 보일 때는 압축 철근이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둘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외 세부적인 사항은 출제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자,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이 4차례에도 가장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역학적인 6개의 상태에 대한 처짐과 처짐 각도 2개 정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처짐 제한, 그 다음에 RC 구조물의 총 처짐, 이 3가지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